태백의 어떤 가치 재창조, 대외적으로 어떤 폐광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광지역이라는 말도 좀 바꿔 써서 고쳐 쓰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태백이 저희들이 외부의 손님 오면은 참 깨끗하다, 또 아름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여름에도 뭐 평균 기온이 19.5도라는 뭐 이런 얘기들, 열대야가 없고 눈 많이 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태백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아닐까, 다른 지역에서 찾을 수 없는 가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활용을 해가지고 클린 태백, 또 그린 태백, 또 깨끗하고 자연이 숨쉬는 그런 태백을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좀 쉽게 찾아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식당, 화장실 문제, 위생 문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겉모습은 좀 화려한데 안에 들어가면은 조금 그 위생 문제 부분은 신경을 좀 소홀히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는데, 다행히 강원도에서 위생 분야 아마 1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작은 변화들, 기초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태백을 만드는데, 새로운 태백의 어떤 가치 창조를 하는데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쟁력은 어떤 주입식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공직자들 분들의 마인드, 의식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그 의식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됐을 때 우리 태백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번째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신년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도 들고 12월 31일 날 어제 그저께 태백산에 다녀왔습니다. 밤 9시 조금 넘어서 출발해가지고 12시에 태백산 정상에서 제를 지냈는데, 다행히 올해는 날씨가 그렇게 좀 따뜻해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번 태백산에 올라가면서 참 정말 이렇게 편하게 올라가 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매번 이제 태백산 올라갈 때마다 이제 힘들고 어렵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아주 마음 편하게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올라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저 개인에 대한 생각도 하고, 또 시장으로서 우리 시가 2014년에는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니까 이미 정상에 다 달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 이제 매년 그 태백산 정상에서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내려오는데, 아직 저는 젊었지만 나이를 먹어서 좋은 게 한 가지가 있답니다. 해가 밝게 좋은 게, 월급이 올해 1% 공무원 월급이 오른다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잠깐 본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빨리 시대가 변하고 또 이 시대 변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도시라든가 아니면 그 개인의 생각이라든가 모든 게 이제 다양한 트렌드가 상당히 급작스럽게 변하고 있는데 그게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대처해야 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행정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아지고 또 어떤 인권이라든가 민주화라든가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만큼 그 환경이 열악해지고 저는 어떨 때 보면은 우리 간부 공무원들하고 이제 민원인들하고 접하다 보면은 간부 공무원들한테 뭐 어떤 민원인이 심한 소리도 할 때 참 가슴 아프다 하는 가슴 아팠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스스로가 자연이 인권이니 얘기를 하면서 좀 고쳐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한데 2014년에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전에 이제 태백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물론 뭐 개인적으로 천재단에서 제를 지내면서 개인적으로 소망한 부분도 있지만은 태백시의 어떤 수장으로서 제가 이것만큼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태백의 어떤 가치 재창조, 다시 말해서 태백이 그동안 이제 탄광 지역에서 어떤 석탄 산업화가 되고 나서 합리화가 되고 나서 폐광이 되면서 상당히 우리 인식이 나쁜 이미지, 대외적으로 어떤 폐광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광 지역이라는 말도 좀 바꿔 써서 고쳐 쓰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태백이 그동안 탄광 지역에서 관광 스포츠 도시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그 탄광에서 관광 스포츠 도시로 변신하는 과정에 변신하고 나서 그게 기대만큼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민선 시대에 들어와서 경쟁력이 각 자치단체에서 관광이나 지금 최근에 스포츠까지 이제 뛰어들다 보니까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약화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백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홍보도 할 게 부족했고 또 태백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우리가 찾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2014년에는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우리 주변에 가지고 있는 태백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태백의 가치를 한번 재창조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련의 이제 그 사항들을 보면은 태백이 저희들이 외부의 손님 오면은 참 깨끗하다, 또 아름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여름에도 뭐 평균 기온이 19.5도라는 뭐 이런 얘기들, 열대야가 없고 눈 많이 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태백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아닐까, 다른 지역에서 찾을 수 없는 가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활용을 해가지고 클린 태백, 또 그린 태백, 또 깨끗하고 자연이 숨쉬는 그런 태백을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좀 쉽게 찾아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추진했던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 황지 연못 정비 사업, 장성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런 부분들이 어떤 태백의 어떤 그 탄광의 이미지를 이제는 좀 깨끗하게 변신을 해서 깨끗한 이미지로 아름다운 태백으로 만드는 어떤 새로운 가치 창조의 어떤 시발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일을 하자, 그냥 우리가 하나의 어떤 지역 개발로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태백의 어떤 새로운 것을 부여한다면 분명 우리 태백에서 일하는 우리 공직자들 분들께서 자부심도 있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모든 게 한층 더 뛰어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에도 몇 차례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 태백이 정말 강릉이나 삼척이나 춘천이나 원주는 도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음만 먹고 이쁘게 잘 갖고 놓으면은 한국에서 일세, 동양에서 일세로 태어나서 한 번 온 관광객은 올해 온 관광객은 내년에도 올 수 있고 또 내년에 온 관광객은 한 명이 아니 두 명이 올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장으로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만은 지난번에 제가 특히 강조한 게 있습니다. 식당 화장실 문제, 위생 문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겉모습은 좀 화려한데 안에 들어가면은 조금 그 위생 문제 부분은 신경을 좀 소홀히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는데 다행히 강원도에서 위생 분야 아마 1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작은 변화들, 기초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태백을 만드는데 새로운 태백의 어떤 가치 창조를 하는데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쟁력은 어떤 주입식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공직자들 분들의 마인드, 의식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그 의식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됐을 때 우리 태백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러시아에서 아마 1910년인가 17년인가 볼스비크 혁명 전에 브로나르 운동이 정확하게 생각 안 납니다. 분화노동 같은 그런 그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러시아의 어떤 귀족 청년 학생들이 의식 있는 학생들이 어떤 그 일반 대중 소위 말해서 노동자 농민들을 통해서 의식 개혁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지식 있는 또 상식 있는 사회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게 결국은 조금은 변질이 돼가지고 사회주의 그 노동운동으로 이렇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1930년대 40년대 동아일보에서 이 운동을 전개해가지고 바로 그 운동이 뭐냐면은 계몽운동이었습니다. 그 한글 뭐 깨우치자 하던 어떤 그 우리 그때 일제시대였으니까 의식을 찾자는 그런 계몽운동이었는데 이런 운동이 이제는 21세기 미래를 창조하는 우리 태백에서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여러분 가슴 속에 두지 말고 이제 좀 밖에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유를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의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시장이 돼서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목소리가 열이면 10개가 다 나오고 20명이 모이면은 20목소리, 20종류의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걸 담아가지고 다 해결할 수도 없고 상당히 그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이 들었다. 물론 마찬가지로 느꼈을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하면은 이쪽에서는 그걸 왜 하냐? 또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도 왜 하냐? 어떤 의견 충돌들, 갈등들.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어떤 불신임으로 인해서 그 주민 소환 청구도 2번씩이나 이제 진행을 한번 당해봤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 시민들로부터 아니면 다른 어떤 여타의 기관이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태백에서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검증을 받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행정을 시민을 위한 일들을 올바로 수행할 때 그 가치는 더 커지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제 강원도청에 출입을 한 10여 년 하고 기자로 출입을 10여 년 하고 또 인재 주재 기자를 한 1년 반을 했습니다만은 그 공직자들에서 시골로 가면 갈수록 공직자들의 값어치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엘리트에 대한 희소 가치가 그만큼 큰 도시에 비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존경심이라든가 바라보는 시각들이 높은, 우리 태백도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주민들로부터 평가되고, 또 한 사람의 행동이 전체 공무원들의 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뭘 했다면, 뭐 어디 가서 좀 시연을 했다면 공무원이 뭐 어땠다는다, 태백시가 어땠다는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도 가슴이 아픈데, 전체적으로 의식이 바로선 그런 분들, 바로선 우리 공무원들, 우리 태백에서 시작돼가지고 정말 우리 태백만큼은 태백스럽게 좀 경쟁력 있게 독특하게 다른 지역하고 분명히 차별되고 비교되는, 그 비교된다는 게 나쁜 쪽으로 비교되는 게 아니고 정말 태백하면 상식이 통하는 사회, 공무원들의 어떤 의식, 건전한 의식, 건강한 사회, 이런 사회를 서로 힘을 모아서 맞춰가는 그런 아주 괜찮은 동네다, 외부에 인식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강릉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그 속된 표현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대관령 다 넘어갔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대관령 밑에서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태백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태백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주역으로서 그 중심에 우리 공직자들이 계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분명히 좀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이 태백을 좀 변화를 시켜보려고 제가 3년 반 동안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고, 때로는 좌절도 많이 했고, 6개월 남은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정말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나. 너무너무 이 가슴 아프고 힘들고, 정말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나가면 욕먹고, 왜 이럴까 우리 동네가. 나는 내 마음은 순수하게 좀 진실되게, 재선 욕심 안 하고 태백을 해서 이런 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기 같이 가서 서울 가서도 새벽같이 뛰어가고, 특히 이제 환경정책과장 김칠생 과장 어디 같이 창원으로 해서 부산으로 해서 서울로 해서 세종시까지 뛰어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가져온 돈이 삭감이 되고, 예산에서 삭감되고,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과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계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6급, 7급, 8급, 9급의 어떤 하나의 직원이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가슴 아프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젊은 사람으로서, 시정에 어쨌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어쨌든 잘하고 싶은 욕심, 그런 욕심은 가지고 있는데, 이 욕심이 좀 진실되게 이렇게 전달되고 진실되게 행동을 하는데 그게 왜곡이 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공직 내부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뭐냐면은 정치인가, 이게 정치판인가, 정치 세계인가. 나도 여기에 좀 맞춰가지고 적당히 좀 이 말도 좀 돌려서 해야 되고, 또 없는 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원인은 뭐였냐면 결국은 내 자신이었던 겁니다. 내 자신. 누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내 자신이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래, 내가 있는 동안 내가 주어진 역할은 충분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 편하게 즐겁게 일을 하자. 누가 나를 욕을 하더라도 그래, 당연히 욕먹을 수 있지. 나도 회사 다닐 때 상사를 욕하고 다녔으니까. 그게 우리 사회의 일인데, 욕을 먹자. 욕을 먹어도 내가 당당하고 깨끗하면은 그 욕은 언젠가는 좋은 욕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내온 게 벌써 이제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3년 반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제가 부채제로 얘기하는데 저 뭐 시장의 어떤 부채제 치적 자꾸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올해 이제 부채 제로 되면은 예산 개정도 보이시지만 부채 제로 되면은 오투가 최악의 상황에 와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또 되지 않을까. 기본은 아주 최악의 상황에 와도 어떤 상황에 와도 우리 재정 상태만큼은 이제 부채가 없기 때문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는 마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3년 반 제가 취임 중에 4년 취임 중에 마지막 신년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공직 생활을 계속 하시겠습니다만은 정말 태백의 어떤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서 여러분의 의식을 조금만 변화시키고 아주 가까운 것, 작은 것도 변화시켜가지고 그 모토는 태백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 경쟁력을 찾아서 아름다운 태백, 깨끗한 태백, 이게 우리가 미래 태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경쟁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함께 가주신다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태백에 대한 애정, 사랑, 열정, 최선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